몽고 반점. 짙은 보라색 커튼이 무대를 덮었다. 바알라의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객석의 박수 소리는 컸고 간혹 브라보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커튼콜은 없었다. 환호는 순식간에 사그라졌고 관객들은 주섬주섬 짐과 옷을 챙겨 통로를 찾았다. 그도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일어섰다. 환호의 5분여 동안 그는 단 한 차례의 박수도 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열광에 목마른 무용수들의 간절한 눈과 입술을 잠자코 올려다 보았다. 그는 그들의 노고에 연민과 경의를 함께 느꼈으나 자신의 박수가 안무가에게 보내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공연장 밖에 홀로 가로질러 가며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공연 포스터를 일별했다. 시내 서점에서 우연히 저 포스터를 발견하고 그는 몸을 떨었었다. 방금 끝난 마지막 공연을 행여 놓칠까봐 불안해하며 서둘러 전화 예약을 했다. 포스터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등을 보인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덜미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붉고 푸른 꽃과 줄기, 무성한 잎사귀가 그려져 있었다.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웠고 흥분했으며 압도되었다. 1년여 전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이미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안무가에게서 흘러나온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과연 그가 꿈꾸어 왔던 대로 그 이미지가 펼쳐질 것인가?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그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만큼 긴장해 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홀에 들어찬 화려하고 외향적으로 보이는 무용계 사람들을 피해 그는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향해 나아갔다. 몇 분 전까지 극장을 가득 채웠던 전자음악, 현란한 의상, 과장된 노출과 성적 몸짓들 속에 그가 찾던 것은 없었다. 그가 찾았던 것은 더 고요한 것, 더 은밀한 것, 더 매혹적이고 깊은 것이었다. 일요일 오후의 지하철은 한산했다. 포스터와 같은 사진이 표지에 인쇄된 프로그램을 들고 그는 출입문 가까이 섰다. 집에는 아내와 5살 난 아들이 있었다. 휴일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내의 희망을 알면서 그는 이 공연을 위해 한나절을 바쳤다. 소득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다시 환멸을 맛보았다는 것.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것을 대체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대신 끄집어 내줄 수 있겠는가? 얼마 전 일본 작가 Y의 설치 작품에서 유사한 비디오 작업을 보았을 때와 같은 씁쓸한 느낌이었다. 난교의 장면을 담은 그 테이프에는 나신 가득 알록달록한 물감칠을 한 연하문 명의 남녀가 역시 사이키델릭한 음악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물밖에 던져진 목마른 물고기들처럼 그들은 쉴 새 없이 퍼덕거렸다. 물론 그 자신에게도 그런 갈증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니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다. 어느 틈에 지하철은 그가 사는 아파트촌을 지나쳐 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내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어깨에 맨 가방에 공연 프로그램을 쑤셔 넣었다. 점퍼 주머니에 2 주먹을 찔러 놓고
차창에 비친 객실 내의 풍경을 보았다. 빠지기 시작한 머리털을 야구 모자로 제법 늘어진 아랫배를 점퍼로 가린 중년의 남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실 문은 잠겨 있었다. 일요일 오후는 거의 유일하게 그 혼자서 작업실을 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업 메세나 운동회 일환으로 K그룹에서 본사 건물 지하 2층에 제공한 이 8평의 공간에서는 4명의 비디오 작가들이 컴퓨터 하나씩을 붙들고 작업했다. 고가의 장비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였지만 혼자일 때에만 몰입이 되는 그의 예민한 성격으로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쾌한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그 어두운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문을 잠그고 야구 모자를 벗고 점퍼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입술에 두 손을 얹은 채 잠시 작업실의 좁은 통로를 서성거리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마를 감싸쥐었다. 가방을 열어 좀 전에 공연 프로그램과 스케치북 그리고 마스터 테이프를 꺼냈다. 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라벨에 적어놓은 그 테이프에는 10여 년간 그가 해온 비디오 작업의 원본이 모두 들어있었다.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 이 테이프에 저장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었다. 2년이라면 치명적으로 긴 휴식은 아니지만 내면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백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공연 포스터와는 분위기나 터치가 전혀 다르나 발상 자체는 동일한 스케치들이 수십 장에 걸쳐 그려져 있었다. 벌거벗은 남녀의 나신들에는 부드럽고 둥근 꽃잎들이 화려하게 바디 페인팅 되어 있었고 그들의 교합된 자세는 다소 적나라했다. 긴장된 근육을 느끼게 하는 허벅지, 꽉 조인 엉덩이, 무용수와 같은 깡마른 상체들이 아니었었다면 단순히 도발적인 추나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몸은 상황의 자극적인 요소를 상쇄할 만큼 다부졌고 고요했다. 한순간 이 이미지는 그에게로 왔다. 1년여의 고갈 상태가 어떻게든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뱃속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던 지난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파격적인 이미지이라고 그는 짐작하지 못했다. 그전까지 그가 해왔던 작업은 다분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모되고 찢긴 인간의 일상을 3D 그래픽과 사실적 다큐 화면의 구성으로 했던 그에게 관능적인, 다만 관능적일 뿐인 이 이미지는 흡사 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요일 오후 그에게 아들을 목욕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들을 커다란 손수건으로 감싸서 안고 나온 뒤 아내가 아들에게 팬티를 입히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뭔가 반점이 크게 남아있군.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거지? 하고 묻지 않았다면 아내가 글쎄 나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영애는 뭐 20살까지도 남아 있었는걸? 하고 뜻없이 말하지 않았다면 20살? 하는 그의 물음에 그냥 엄지손가락만 하게 파랗게 그때까지 있었으니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라는 아내의 대답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여인의 엉덩이 가운데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은 바로 그 순간 그를 충격했다.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야 할 만큼 정확하고 또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의 스케치 속의 여자는 얼굴이 잘려 있을 뿐 처제였다. 아니, 처제여야 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제의 알몸을 상상해 처음 그리고 작고 푸른 꽃잎 같은 점을 엉덩이 가운데 찍으며 그는 가벼운 전율과 함께 발기를 경험했었다. 그것은 결혼한 이후 특히 30대 중반을 지나서는 거의 처음 느끼는 대상이 분명한 강렬한 성욕이었다. 그렇다면 여자의 목을 조르듯 껴안고 자위로 삽입하고 있는 얼굴 없는 남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